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기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0세, 75세, 혹은 89세에 이르신 지금, 여러분은 혹시 예전처럼 다리가 튼튼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잠시만 서 있어도 금세 피곤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문득 앞으로도 내가 계속 스스로 걸을 수 있을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고민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존엄,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리를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다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6가지 필수 비타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순히 근육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움직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 최근 들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걱정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다리의 힘과 지구력에 놀라운 영향을 주는 특별한 비타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두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두 다리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한번 비타민 D.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튼튼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은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근육이 원활히 움직이며 몸 전체가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 같은 영양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며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과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비타민 D 부족이 낙상과 골절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지치며 몸의 균형을 잃는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강화우유, 달걀 등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간유, 대구간 기름, 이것만으로도 풍부한 비타민 D를 공급받아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D를 챙긴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안정됐으며 밤마다 괴롭히던 쥐도 크게 줄었어요. 작은 변화이지만 결과는 큽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다리를 오랫동안 유연하고 독립적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지금 비타민 D를 챙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2번, 비타민 B12. 혹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로하거나 종종 찌릿찌릿한 저림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비타민 B12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다리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신경을 보호하고
적혈구를 만들어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며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쉽게 지치고 균형을 잃으며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멀쩡히 잘 걷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B12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우유를 충분히 먹어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갑작스러운 쥐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저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B12가 부족하면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끊겨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할까요? 가장 좋은 공급원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영양 효모, 뉴트리셔널 이스트, 별표입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만으로도 B12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국이나 죽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에 함께 갈아 마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김영자 할머니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리가 자주 풀리고 늘 피곤해서 그냥 나이 탓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B12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음식을 통해 보충하고 영양 효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몇 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밤마다 괴롭히던 쥐도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힘을 되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가 자꾸 약해지고 힘이 달린다고 느끼신다면 그 빈칸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비타민 B12일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큽니다. 오늘부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3번. 비타민C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콜라겐을 덜 만들어냅니다. 콜라겐은 힘줄, 인대, 연골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관절이 쉽게 아프고 뻣뻣해지고 사소한 충격에도 다치기 쉬워집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욱신거리거나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비타민C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관절통과 근육 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범인이지요.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운동이나 걷기 후에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조금 했을 뿐인데 며칠이나 피곤하네. 이게 다 노화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다행히 비타민C는 아주 맛있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자몽, 딸기, 키위, 파프리카 등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하게, 확실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아세롤라 체리 분말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이면 오렌지 여러 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이나 차에 타서 마셔도 되고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걷는 힘이 붙어서 산책이 즐거워졌습니다.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받으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힘을 발휘합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은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관절이 굳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4번. 비타민 K2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서는 칼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K2가 없으면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 혈관이나 관절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은 나빠지며 오히려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혹시 주변에서 우유나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다리가 약하고 여전히 잘 못 걷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칼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2가 부족해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K2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 대신 연조직에 쌓여 관절을 굳게 만듭니다. 결국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지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지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나토, 김치 같은 발효식품, 오래 숙성된 치즈에는 K2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간단하게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버터나 별표별표를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칼슘을 뼈로 제대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2를 챙긴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이 덜 굳어서 앉았다 일어설 때 한결 편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걷는 게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지 않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고 당당히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 그 열쇠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예방책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5번. 마그네슘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세 무겁게 느껴지고 한밤중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기환의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과하게 수축하며 결국 고통스러운 쥐를 불러옵니다. 밤마다 다리가 뒤틀리고 종아리가 당기며 가만히 누워 있어도 다리가 불편해 잠들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의 신호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근육까지 원활히 전달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리는 쉽게 지치고 무거워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별표 이순자 할머니, 73세, 별표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수없이 깨곤 했습니다. 다리 스트레칭도 해보고 물도 많이 마셔보고 신발까지 바꿔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식단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채소, 견과류, 통곡물을 더 드시고 매일 호박씨 한 숟가락을 챙겨 드셨지요. 몇 주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쥐가 거의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무겁거나 뻣뻣하지 않고 마치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챙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 견과류, 호박씨, 아몬드, 통곡물 속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호박씨 한 숟가락을 습관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그네슘을 보충한 후 다리가 훨씬 튼튼해지고 밤에도 쥐가 줄어들며 다시금 활기찬 발걸음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며 밤마다 쥐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바로 이 마그네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몇 주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두 다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6번, 비타민 E.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혈액순환 조절제입니다. 피가 지나치게 끈적하지 않도록 도화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근육에 전달되도록 하지요. 만약 비타민 E가 부족하다면 다리에 혈액이 잘 돌지 않아 무겁고 저리며 심하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발이 저릿저릿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별표 박정희 할머니 78세 별표는 원래 아침 산책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푹 꺼지는 듯 피로해지고 겨울이 되면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종종 다리에 은근한 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다리 스트레칭, 수분 보충, 압박 스타킹까지.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비타민 E를 접하고 매일 작은 습관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밀배아유 한 숟가락을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었지요. 몇 주 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발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고 산책도 훨씬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균형 감각도 좋아져 걸음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목 부기가 줄어들고 피부 혈색도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 해바라기 씨, 아몬드, 아보카도 등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밀배아유를 매일 한 숟가락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혈액순환이 매끄러워지고 다리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E를 챙긴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훨씬 가볍고 덜 붓습니다. 예전처럼 걷기가 즐겁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다리가 자주 무겁고 저리거나 쉽게 피로하다면 바로 비타민 E가 여러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6가지 비타민. 오늘 우리는 함께 나이가 들어도 두 다리를 강하고 활기차게 지켜주는 6가지 필수 비타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많이 걷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때 공급해 주어야 근육, 뼈, 관절, 혈액순환이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끝까지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해주어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비타민 B12, 신경계를 보호하고 저림과 피로감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C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관절을 유연하게 지키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비타민 K2, 칼슘을 정확히 뼈로 보내어 관절과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그네슘, 근육을 이완시키고 쥐를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비타민 E 혈액을 맑게 해주어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이 영양소들을 챙기기 위해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간유, 비타민 D, 식사에 살짝 뿌려 먹는 영양 효모, 비타민 B12, 스무디에 넣는 아세롤라 체리 분말, 비타민 C,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버터 한 숟가락, 비타민 K2, 매일 챙기는 호박씨 한 숟가락, 마그네슘, 밀배아유 한 숟가락, 비타민 E.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두 다리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건강하고 유연하며 삶의 무대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단 몇 주 만에 걸음이 더 안정되고 지구력이 좋아지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우리가 정성껏 돌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더 강한 발걸음, 더 활기찬 생명력, 그리고 자신감으로 말이지요. 오늘도 황금기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비타민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또 어떤 습관을 삶에 바로 적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믿을 만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강건하고 활기차며 인생의 황금길을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